내 나이 60대. 나이가 너무 들었다.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이거 드세요. 노화치료제라고? 한 알 먹으면 30대로? 이게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노화 닥터 큐입니다. 여러분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 항노화 물질 탑 5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약은 라파마이신입니다.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주로 장기 이식 환자에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예요. 초기에는 무종균 같은 곰팡이 질환의 치료제로 연구되었으나 면역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면역 억제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라파마이신이 단순한 면역 억제제만이 아닌 항노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약이에요. 이 연구는 2006년도 효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라파마이신은 6주 먹인 효모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라파마이신은 토르 경로를 불활성화시켜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토르는 Target of 라파마이신, 즉 라파마이신이 목표로 하는 표적이에요. 토르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토르 경로가 억제되면 세포의 자가 포식을 촉진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 세포의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이분은 기니의학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신 의사 마크 하이먼입니다. 마크 하이먼은 라파마이신 2mg을 일주일에 3번 복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에서 사용될 만큼 라파마이신은 면역 억제력이 강하고 신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파마이신의 복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여요. 두 번째 약은 바로 메폴민입니다. 메폴민은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약이고 제 주위 의사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메폴민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서 현재까지도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폴민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은 메폴민은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조직의 강성 증가, 염증 반응 증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앞에 라파마이신과 비슷하게 메포민은 mTOR 경로를 억제시키고 AMPK를 활성화시켜 노화를 방지합니다. 메폴민을 복용한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비교한 결과 메폴민을 복용했던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폴민을 복용한 당뇨병 환자에서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30%가량 감소했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메폴민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분은 미국의 억만장자 인플루엔서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메폴민을 하루에 1에서 3회 500mg씩 복용한다고 합니다. 메폴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제이고 신장 손상 그리고 젖산산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된 약제이고 부작용과 처치 과정이 잘 알려져 있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에 비해 안전성에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후보 약물은 타우린입니다. 네, 커피나 레드불, 핫칙스에 잠을 깨우기 위해 들어가는 그 타우린이 맞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의 혈장 성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바로 이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인간이나 원숭이, 쥐 모두에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우린을 복용시켰더니 10에서 12%가량 수명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 불균형이 있는 환자에서 타우린을 복용한 연구입니다. 타우린을 0.5에서 6g 사이를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복용하였더니 혈압과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타우린은 지방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핫식스에는 타우린이 1g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우린 복용자들은 타우린을 0.5에서 3g 사이를 하루 복용량으로 추천합니다.
타우린은 이미 우리가 많이 접해본 물질로 항노화 약제가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후보 물질로 꼽힙니다. 네 번째 후보 물질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일명 세놀리틱스라고 불리는 물질들로 세네센트, 즉 늙음과 라이틱, 파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노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마이신과 메for민의 항노화 경로를 활성화시켰다면 세놀리틱스는 노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고 건강한 세포만을 남겨놔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세포들은 노화 관련 염증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 노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유명 과학 논문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노화세포들을 건강하고 젊은 쥐에 투여했더니 수명이 감소되고 신체적 결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쥐에서 노화세포를 없애는 물질인 퀘르세틴과 항암제인 다사티닙을 복용시켰더니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마크 하이먼은 피세틴, 즉 세놀리틱스의 한 종류를 매일 500에서 1000mg 복용하고 있다고 본인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세놀릭틱스 같은 경우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놀릭틱스의 조합이 계속 바뀌고 있는 단계이므로 아직까지 복용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후보 물질은 NAD입니다. NAD는 비타민 B3 활성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NR과 NMN을 복용하면 NAD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AD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가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AD는 에너지 대사, DNA 수리, 그리고 장수 경로의 활성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AD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NMN을 복용한 쥐들이 몸무게 증가, 에너지 회복, 신체 능력 향상 등 노화와 관련된 수치에서 개선된 것을 보였습니다. NMN은 소규모 임상 시험이 있는 몇 안 되는 항노화 후보 물질이기도 합니다. 2016년 게이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건강한 일본 남성 10명에게 NMN을 단일 경구로 100mg에서 500mg을 복용시켰더니 안전하게 대사되었으며 어떠한 중대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노화의 종말의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NMN을 1000mg씩 매일 섭취한다고 합니다. NMN 같은 경우 동물 모델 실험에서 일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 전까지는 암 환자 등은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망한 항노화 물질 탑5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도전해보고 싶은 항노화 물질이 있나요? 이 항노화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거나 아직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학 발달이 이루어져서 효과가 확실한 약들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